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혹시 오늘장 보면서 멀미 안 하셨을까요? 정말 하루가 멀다고 매기가 이곳 저곳으로 옮겨지면서 극심한 종목 장세 오늘 정말 뚜렷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윗꼬리 대잔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역시나 연은 총재 매파 발언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또 우려감이 불거졌고 이렇게 또 뚜렷한 방향성 부재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죠. 일단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죠. 어제까지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 대거 유입됐다 하면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유입됐던 자금 오늘은 또 이탈을 됐습니다. 지수 상승 견인했던 외국인 매도 우위로 또 전환이 됐고요. 그래도 2700선은 지켜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870선이 닿기만 하면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래도 종가로는 870선 형성을 했네요. 메이저 수급은 또 어느 곳에 시선 머물렀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에 관심을 받아갔고요. 그간 계속해서 외국인도 반도체주 관심을 가져갔는데 오늘은 엔캠을 사들였습니다. MSCI 편입 시점 앞두고 또 전략 필요한 종목인데 장 초반에 16% 급등세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연속성 가져갈 수 있을지 새로운 기조를 가져갈지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공개됐던 밸류업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 여부 관련해서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미비할 것 같다라는 해석이 좀 더 짙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 기관의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수급 물줄기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가도 정말로 예뻐질 건지 실적으로 올라온 클래시스 오늘 위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세도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일일 필두로 해서 비올도 그렇고요. 또 APR까지 미용 기기 관련주, 화장품주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키워드로 본다면 호텔 신라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었는데 과연 좀 이쪽 움직임이 오늘장 힘들었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이었을지 아니면 그래서 하루짜리 움직임일지 아니면 상승의 시작일지 이 부분은 또 저희와 함께 계속 흐름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기다렸던 호실적이죠. 크래프톤의 실적 발표인데요. 게임주가 오늘 그래서 좋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로 연속성에 대해선 진짜일까 하는 물음표가 또 생깁니다. 단순한 순환매 관점일지 아니면 신작 기대감이 살아있는 걸지 옥석 가리기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와 함께 종목별 옥석 가리기 또 가격 전략도 함께 또 챙겨보시죠.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장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장중 전략도 챙겨가실 수 있고요. 더 세세한 포트폴리오 전략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팍스탁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곡창지대 브라질의 대홍수,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나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브라질 남부 지역에 80년 만에 가장 큰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주택, 교통, 통신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침수 피해 만만치 않더라고요. 브라질은 지금도 전 세계 주요 대두 수출국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최근 수년 동안은 생산량 1위를 기록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딱 지금 이 시기 5월에서 6월이 수확 시기라고 해서 체감 피해는 더더욱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벌써부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7월물, 8월물, 9월물 대두 선물 가격이 1%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미래생명자원 어제 장중에 21%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고 한일사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 두 종목 모두 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입니다.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이 대홍수로 인해서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급성장을 하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입니다. 어제였죠. 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는 작업에 사족 자율주행 보행 로봇이 투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이 피폭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도 훨씬 더 안전적으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봇의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로봇 기업들 역시도 이 협동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이었죠. AI 로봇 연구진들을 위해서 만든 이동형 양팔 로봇의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들어 옮길 수 있는 무게가 30kg이면서 작업 반경도 업계 최대 수준이다라고 하는 협동 로봇 P 시리즈를 최근에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장까지 일단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정리했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진짜 주식팀의 백강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꽃을 달고 오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괜히 아쉬워요. 이게 붉은 꽃이 사실은 우리 네. 양봉을 의미하는 그러니까요. 거였었는데 그래서 아쉬워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조금 너무나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항상 그 붉은 꽃 대신에 좋은 종목으로 보답해드리고자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아까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 빠진 외국인 물량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게 외인 물량도 제가 간혹가다 얘기 드리는데 저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장을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외인 물량도 계속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뭐 진입했다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가 계속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지금도 저는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시장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테마가 너무나 난립을 많이 했었고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자세히 잘 보시게 되면은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군, 많은 섹터에서 상승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원래 진정한 좋은 시장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항상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움직이면 로봇 관련 테마가 시장의 줄을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 관련 테마가 지게 되면 또 AI가 움직이든지 그 다음 테마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도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웹툰 관련주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 관련주부터 시작을 해서 AI 관련주, 반도체도 또 다시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곡물 관련주까지 로봇 관련주도 움직입니다. 너무나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잘 여러분들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한정 올라간 게 아니라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또 내려가요. 그래서 자칫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손실 보기 쉬운 시장일 겁니다. 너무나 어려웠고 굉장히 빨리 급변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뭐 외인 수급이 오늘 나갔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지거나 뭐 다시 올라가거나 이렇게 좀 외인 그 수급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그날 우리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외인이 빠져갔다고 해서
내일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잠시 빠졌던 외인이 다시 또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인의 그 빠져나간 물량을 기관이 또 받쳐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절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 드리지만 오늘 집중해야 돼요. 오늘 외인이 왜 나갔지? 그걸 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인 왜 나간 거 아세요? 그럼 모르잖아요. 외인이 나간 거 알면 뭐 어떡할 건데요? 모르잖아요. 그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여러분들 HTS 키시고 오늘 그 어떤 종목들이 강했나 그리고 시간에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나 그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시장 안에서 돈의 시선이 어느 곳에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잡아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곡창지대 브라질 대홍수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나? 이렇게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를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될 키워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굉장히 좀 재난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재난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 또 주식인이잖아요. 주식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재료로 우리가 시선을 봐야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홍수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단 명분은 뭐냐면 지금 브라질에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지금 대부분의 뭐 대두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이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이 생산량과 그다음에 수출에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명분이 다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어떻게 항상 얘기 드리냐면 곡물 관련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사실은 이 브라질 홍수가 났다고 했을 때부터 제가 원래 오늘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공개하지만 저희 뭐 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이 곡물 관련주에 대해서 사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재난인데 우리가 곡물 관련주의 특징을 잘 봐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물 관련주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재빠르게 이 곡물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주시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AI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곡물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시장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순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마의 순환이 계속 일어난다고 얘기 드렸었고 중요한 건 브라질 홍수 신선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예측을 하지 못한 천재지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더욱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오늘 제가 공략하는 종목 또한 이 곡물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 번 공개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공개했었고 그다음에 곡물 수출 제한할 때도 공개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곡물 관련주가 곡물 사료 이렇게 같이 엮이잖아요. 그쵸. 그럼 곡물 관련주도 그렇고 요즘에는 식품, 네. 음식료 관련해서도 실적이 워낙 또 좋게 나오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분류했을 때 어느 쪽을 더 메리트 있게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시장이 예전에는 1등주라든가 대장주 이런 게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곡물 움직이면 사료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축산 관련주 움직이고 이렇게 그 순서가 좀 일정했던 편이었는데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패턴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간에서 사실 곡물 관련주로 뭐 신송홀딩스를 비롯해서 미래생명자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곡물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 드리면 대장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대장주가 지금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어떤 특정 종목이 대장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내일이 돼야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는 한일사료
종목이죠. 한일사료 종목인데 그게 곡물이 됐든 사료가 됐든 중요한 건 아니고 곡물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일사료가 가장 먼저 움직였었고 사료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항상 움직였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상승하는 폭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두 번째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꼭 버리시고 지금 곡물 관련해서 사료 관련해서 대장주는 한일사료였지 나는 한일사료만 봐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보이고 있고 수급이 쏠리고 있는가 사실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곡물이 먼저다, 사료가 먼저다, 그리고 뭐 축산 관련해서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기 얘기 드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장주가 바뀌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사실 6시기 때문에 시간에도 끝났습니다. 해서 지난 얘기예요. 지난 얘기.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얘기죠. 안 그러면 제 옆에 오세요. 인천에 있으니까 제 옆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는 제가 톡방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장주가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뭐 실적 아니면 펀더멘털? 수급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네. 쏠리는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펀더멘털도 전혀 상관없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재료는 제가- 똑같잖아요. 네, 재료는 똑같죠. 이게 그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가 있겠죠. 그 몇 년 전을 비교해 봤을 때는 같은 종목군 중에서도 실적이 뛰어난 종목이 대장주로 가장 먼저 올라갔었다면 이제는 실적보다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더 가볍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그 매물대가 많이 없는 즉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장이었었잖아요. 이제 조금 멈춘 상황이지만 하락장이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다고 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매물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마다 방해를 받겠죠. 왜냐하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3등주라고 여겨졌던 혹은 시장의 소외주라고 여겨졌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매물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방해하는 물량이 없으니까 빨리 올리기도 되게 쉽다가 되겠죠.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간 대신에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냐면 급하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집중은 다시 이 종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대장주로 바뀌게 되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대장주로 바뀌었던 종목군조차 매물대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최초의 대장주가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공개했던 종목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그때 전력 설비 움직이고 있는데 왜 생뚱맞게 갑자기 뭐 저출산 움직이냐 왜 공개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때 당시 왜 공개했었냐면 꿈비라는 이등주라는 종목이 대장주로 먼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다시 아가방 컴퍼니로 대장주가 바뀌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인 거죠. 결국엔 매물대가 없는 소외주, 즉 뭐 시총이 작거나 가벼운 종목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방해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펀더멘털도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좀 엉망진창인 그런 시장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입견 항상 버리세요. 버리시고 우리가 경주마를 보게 되면은 앞만 보잖아요. 항상 얘기 드리는데 뭐 쓸데없이 실적이 왜 그런가요? 뭐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떤데 그런 거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시장에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가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적토마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연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이 어떤 말일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달리는 말도 함께 잡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더 세세한 포트폴리오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급성장하는 협동 로봇 시장. 아니 멘토님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뉴스를 체크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단독 뉴스라서 좀 또 주의를 해볼 필요도 있지만 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삼성전자도 자율주행차 연구를 접고 로봇에 집중을 하겠다. 이게 키죠. 로봇에 집중을 하려고 다른 사업부를 접을 정도로 도대체 얼마나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 알고서 지금 오늘 강펀치 키워드 잡아주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솔직히 예상을 못했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고 물론 단독 기사고 뒤늦게 나왔지만 5시가 너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단독 기사기 때문에 주의는 이게 필요하죠.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제가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봤었고 공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를 갑자기 제가 공개하면은 오늘 공개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생뚱맞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왜 로봇주죠? 지금 뭐 곡물 관련주는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로봇주인가요? 저번에 뭐 저출산도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얘기 드리지만 테마는 순환을 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물론 로봇주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상황이에요. 다만 제가 봤던 건 뭐냐면 항상 제가 꼬리표처럼 얘기 드리잖아요.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은 이 세 개의 테마군은 항상 순환할 수밖에 없는 짝꿍 같은 섹터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우리가 다음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력설비 관련주들 엄청나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더 상승할 여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점에서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리고 대응 안 되잖아요. 대응도 안 되는데 뭐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전력설비 다음으로 시장을 주도할 테마가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강력한 여러 후보군 중에서도 로봇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로봇 이 재료는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매우 나오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잘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가 있겠죠. 기술적 분석을 뭐 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유익 있게 보시는 분들,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음 테마군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정확하게 지금 눌림 횡보의 구간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AI가 지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AI랑 같이 동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군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 당연히 집중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이 포인트예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을 사업부서를 뭐 접고 그다음에 뭐 로봇에 집중하겠다라는 단독 이슈가 나왔는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기사의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사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주가가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물론 반짝 상승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특정 기사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다.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집중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맞아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여러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내일은 로봇 관련주에 집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즉 뭐냐면 기사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또 기사의 내용에 꽂혀서 이게 정말 실존하는 기사인지 아닌지 뭐 파이낸셜 뭐 기사다 뭐 특정 기사다 거의 또
전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움직였다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전력절비주부터 시작을 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미 너무나 큰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테마군들에 집중할 때도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비상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좋습니다. AI를 필두로 해서 또 짝꿍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주 지금부터 꼭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 강펀치 키워드는 오전 중에 또 정해서 저희에게 또 같이 토의를 하면서 오늘 방송 준비를 하는데 이게 또 시간 외에 같이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 보여줍니다. 내일장 어떤 시세를 분출해 낼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와 또 함께 그 장중 전략 챙겨가시려면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장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종목 이야기 더 펼쳐봐야죠.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바로 이정호 멘토님이십니다. 어제 출연을 해주셔서 코칩이라는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을 편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편입 역시나 잘 됐고요. 지금 편입 후에 1% 가까운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다음 분은 전석 멘토님이십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오늘 1.69%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일진전기가 신규로 편입이 됐어요. 편입하자마자 2% 가까이 상승률을 채워주면서 수익률도 0.2%대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분은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시거든요. 이 삼양식품 정말 좋아하시는 종목인데요. 그만큼이나 오름세도 큽니다. 3% 가까이 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수익률 더 키운 모습이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보합권에 이르게 되면서 수익률을 키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수대통의 박재환 멘토님이신데요. 금양그린파워가 오늘 장중에 9% 가까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목표가까지 모두 다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대명에너지를 제외한 전 종목이 추가 목표가까지 혹은 목표가까지 달성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전략을 짤지 기대가 됐는데 내일 안타깝게도 출연을 못하시게 돼서 제가 대신 전략 들고 왔습니다. 일단 바로 공개해 볼게요. 일단 대명에너지는 포트에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목표가 달성한 모든 종목들은 목표가 상향하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대명에너지가 포트에서 제외가 되니까 한 종목 비게 되잖아요. 바로 이 종목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종목 이스트소프트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오늘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매수가는 5월 10일 시초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31,630원, 손절가는 22,400원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 바로 진짜 주식팀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화장품 오늘 미용기기 화장품 쪽 굉장히 떠들썩한 반응 보여줬죠. 당연히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6만 원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엔텍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터치한 고가가 31,250원이었어요. 이 목표가 거의 정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위를 뽑아봐야겠죠. 오늘의 1등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운수대통 박재환 멘토님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80% 훌쩍 넘어가는 수익률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은 40% 가까이, 그리고 3위의 전석 멘토님은 20% 넘게 수익률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백강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펼쳐보겠습니다. 그 전에 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종목들 리뷰 하나씩 찬찬히 해볼게요. 어떤 종목으로 또 전략을 세워주셨을까요? 일단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어요. 우진엔텍인데 이게 또 AI와 관련해서 전력난과 맞습니다. 전력 공급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또 아주 시세 분출을 했죠. 이 종목 목표가 터치했는데 어떻게 또 추가 전략하고 계실까요? 우진엔텍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진엔텍은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물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나 상승의 그 폭을 봤을 때 새롭게 신규 편입하는 종목들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10% 가까운 수익으로 또 수익 실현해 주셨고 목표가 터치 아주 시원하게 해주신 후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정리해 주시는 걸로 전략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씩 종목을 봐야 되는데 너무 재밌고 신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멘토님. 맞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부터 볼까요? 오늘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윤 정부에서 또 저출생 대응기획부 여기가 일단은 가칭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또 이슈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슈 말씀을 드리기가 또 혼날까봐 이게 무섭긴 왜냐면- 한데요. 그렇죠. 사실 네.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네,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내일 9시에 우리 장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과연 그 신설된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분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 얘기를 좀 바로 해볼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음봉으로 강력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12% 상승 이후에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급락 나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초에 제가 아가방 컴퍼니 말고 꿈비가 대장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한 날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매물대 얘기 드렸어요. 오늘 왜 음봉이 나왔을까요? 매물대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앞선 매물대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입니다. 1월 달에 무려 2번이나 강력하게 이제 쌍봉의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물려있던 혹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이슈가 굉장히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당시에 물려있던 분들은 지금 시장을 최근에 주도했던 종목들, 뭐 전력 설비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AA 관련주들. 근데 그걸 보고만 있자니 너무나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에 아마 매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앞선 매물대를 이 소화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어떤 그 방법이 있냐면 이런 게 있겠죠. 제가 분봉으로 좀 보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4월 29일 날 강력하게 한번 양봉의 형태로 띄고 나서 계속해서 고가로 움직였었죠.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약 2주가 가까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런 하방의 조정은 자연스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앞선 매물대도 계속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도 이때 당시에 상승에 진입을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가방 컴퍼니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실은 거의 다 수익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처음 진입했던 분들은 매도로 당연히 진입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 또한 매도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는 당연한 건데 제가 중요한 건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라고 봤을 때 아가방 컴퍼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드리곤 하는데 이 재료 자체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저출산 정책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나올 정책입니다. 이슈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그 재료가 연속성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 드렸어요. 물론 힘의 크기도 따져봐야겠지만 저는 이 저출산 정책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끊임없이 나오게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 저출산 정책주들 또한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만 해도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무려 900억입니다. 1,000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다 끝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 자연스러운 손바뀜까지 또 체크를 해주셨고 지금 잡아주신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면서 또 기대감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관련해서 이게 과연 진입 전략 가능할까 많은 분들 의문이셨을 텐데 이렇게 또 보유하면서 수익권이거든요. 저희와 함께 또 이런 종목 전략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또 방송도 챙겨주시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또 더 민첩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죠. 한국 화장품 볼 건데요. 오늘장 뭐 미용 기기도 그렇고 더 넓게는 화장품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전 진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시간이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꼭 답변해 주세요. 네. 오늘 시장이 어려워서 네. 수급이 화장품 쪽으로 이동한 걸까? 이 화장품이 계속 갈까? 주도 섹터가 된 걸까가 궁금하거든요. 화장품이. 네, 주도 섹터는 되게 힘들어요. 그쵸. 제가 확실히 얘기 드리는데 이 힘의 크기를 봤을 때 화장품 섹터는 단발성입니다. 단발성. 지금 남아있는 호재가 뭐냐면 이달 말일에 가깝죠. 한중일 회담이 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그리고 알리바바라고 해서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유통 커머스 그 대형 회사죠. 중국. 경제사절단을 포함해서 올 수도 있다라는 그 희망적인 이슈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재료, 그다음에 지금 기술적 분석을 다 확인을 해봤을 때는 화장품 종목군들은 단발성입니다. 단발성. 다만 당분간은 굉장히 강세를 저는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일도 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또 화장품 관련주에 또 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잘못되십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단발성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식은 선반영이잖아요. 무조건 그 정상회담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적당히 정리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좀 아쉬운 게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지 네. 오늘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관련해서 정말 급등 혹은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그렇죠. 있는데 네. 한국 화장품은 오늘 시세가 그에 비해서는 좀 아쉬웠거든요. 약했죠. 네. 많이 약하죠. 사실 한국 화장품은 어떤 관점에서 제가 드린 거냐면 엄밀히 말하게 되면 굳이 2등주에 속하죠. 2등주에 속하는데 뭐 삐아라든가 본느라든가 화장품 관련 수혜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 화장품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했냐면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으로 1시간도 안 되는 방송 안에서 제가 공략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도 시간이 짧아요.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삐아라든가 화장품 뭐 본느라든가 이런 대형 대장주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도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손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누구나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공개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잡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야지 갑자기 뭐 대장주급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또 고점에 진입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소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한국 화장품 제가 기술적 분석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지금 한국 화장품은 상승형 박스권의 추세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이 상승형 박스권의 추세 속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 부분에 속해 있죠. 박스권 하단이라고 해서 꼭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하단에 닿아야 되지는 않아요. 안 닿아도 됩니다. 여러분을 항상 고정관념이 뭐냐면 특정 뭐 박스권을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승형 박스권이라고 해서 꼭 그 하단에 닿거나 꼭 그 상단에 닿지 않아도 돼요. 박스권을 우리가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떤 우상향이냐 우상향이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상승형 박스권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지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뭐 특정 다른 뭐 강사한테 배워서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한국 화장품은 박스권 하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단을 딛고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까지 리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호텔 신라도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3% 넘는 수익권에 있거든요. 가격 전략도 기억해 주시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기대감 함께 얹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진엔텍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빈자리가 2자리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친구를 새 친구를 또 맞이할 준비가 됐는데 어떤 종목부터 맞이해 볼까요? 네, 좀 빨리 얘기 드릴게요. 시간이 없네요. 일단은 먼저 곡물 관련주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이고요.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식품과 사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공개했기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불안정한 기후 변화까지 곡물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사실은 브라질 대홍수가 일어났다. 고로 곡물 관련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단지 그 이유가 답니다. 해서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미래생명자원의 모습입니다. 현재 5,370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 전일 5월 8일 날 무려 20%나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양봉의 형태로 마감하고 심지어 시간 내에서도 강력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피레침 모양이 나왔으니까 매도가 빨리 나와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곡물 관련주는 지금까지 대대로 굉장히 빨리 움직였다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급하게 움직이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뭐냐면 어제 진입하거나 오늘 진입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곡물이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뭐냐, 내일 미래생명자원은 오전장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입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진입가는 5,700원. 이게 시초가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초에 갭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갭으로 바로 뭐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분명히 눌림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입가 5,700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500원 정도. 지금까지 움직이면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움직이면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이번에도 강력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서 내일 미래생명자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4,6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6,500원. 6,500원.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래생명자원 잡아주셨거든요. 내일장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중에 함께 하시는 전략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쌈장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거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한 번 더 정리를 드릴게요. 미래생명자원 매수 시점은 5,700원이고 목표가 6,500원, 손절가 4,600원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렌시스 종목이고요. 로봇주. 네, 맞습니다. 이렌시스는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개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뭐 로봇 청소기, 비데, 전자레인지, 세탁기, 뭐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로봇주냐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딱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감속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일 댐퍼라는 이 감속 모터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80%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였었냐면 삼성에서 아직 출시하지는 않았죠.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주는 늘 얘기 드리지만 로봇 관련해서는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렌시스 또한 지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좀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이렌시스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왜 로봇 관련주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 눌림목 구간이다 얘기 드렸냐면 일봉의 모습만 봤을 때 여러분들 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게 눌림목이죠? 끝난 거 아닌가요? 바닥에서 움직였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눌림목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과 하락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눌림목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요 정확히 이거잖아요. 상승, 그 다음에 눌림, 재차 상승의 모습. M파동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이런 얘기가겠죠. 지금 모습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공개했었던 아가방 컴퍼니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게 느낄 겁니다. 최근에 2번의 강력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이 말은 매물대가 바로 눈앞에 보고 있다. 이 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매물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불과 2월달 그리고 3월달 즉 2달 정도밖에 안 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승을 하게 돼도 쉽게 상승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팔겠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가지고 오신 건가요? 제가 어떤 걸 얘기 드리고 싶었었냐면 원래는 오늘 정확히 얘기 드렸던 게 시간에 5시에 그 예상하지 못했던 기사가 떴지만 네. 오늘 저는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음봉으로 마감하는 거를 보고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닥이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수익을 드릴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오. 보여주고 싶어서 바닥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니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시간에서 뉴스가 뜨면서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저는 확인했는데요. 다만 이 얘기는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의 상한가 같다고 해서 이렌시스가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 곡물 관련주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단발성입니다. 금방 끝날 수밖에 없는데 늘 얘기 드리지만 이 로봇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쉽게 끝나는 섹터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가 있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잠깐만 볼게요. 보시면 지금 모습도 눌림목 구간이에요. 정확하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렌시스하고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월봉으로 볼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상승 그리고 눌림이 진행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시장의 테마군을 보게 되면 AI가 이미 주도해서 그리고 전력 설비가 주도했고 그 다음은 뭐가 될 거냐는 거. 뭐가 될 거. 여러분들 예상 가능하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후보군 중에서 앞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테마군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로봇이다.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잘 생각해 보세요. AI 반도체 로봇은 순환으로 항상 움직였어요. 순환으로. 그러면 좀 재빠르게 하려면 바로 진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렌시스의 진입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렌시스도 지금 시간에서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는데 진입 가격은 좀 높게 잡을게요. 7,500원입니다. 7,500원. 물론 7,500원 위에서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래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제가 또 톡방에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약 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I, 반도체, 로봇은 이 섹터군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 이제 로봇의 차례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의 또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렌시스 두 번째 신규 편입 종목이었고요. 가격 밴드는 매수가 7,500원, 목표가 8,0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주셨어요. 근데 지속 가능한 테마 안에서 또 어떻게 전략을 챙겨갈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한 테마들을 또 가져와 주셨거든요.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가시면서 또 이 안에서 또 든든한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자샵 3989번으로 쌈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또 장중 전략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